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탄핵 재판이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최후 변론을 하고 25일이죠. 딱 이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후 열흘 내서 한 보름 사이 드디어 이제 선고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데요. 시간적으로는 거의 이제 막바지 와 있죠. 뭐 탄핵 인용이다 기각이다 이걸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뭐 일각에서는 8대0 인용 이것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고요. 사실 8대0 인용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이 그룹에서는요. 주로 이제 자유우파 애국 보수 이제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에서는 4대4 기각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5대3 정도 나온다. 대통령은 직무 복귀한다 이렇게 믿고 있죠. 자, 한번 이런 뉴스가 제가 어제 한번 보도해드렸는데요. 뭐 보도라기보다는 해설을 해드렸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중앙지법 윤 대통령 영장 16건 기각. 요게 또 다른 지방법원하고요. 또 한 건이 있습니다. 모두 17건이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체포라든가 구속영장은 아니지만 그것 포함해가지고 모든 게 17건입니다. 기각이 됐어요. 이것을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번에 드러났죠. 그래서 이 사법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들의 그 정파성, 편파성, 끼리끼리, 초록은 동색 그런 어떤 세력인지 그런 자들의 모임인지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났죠. 완전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공수처를 보면은 이게 왜 이런 괴물 같은 조직이 생겼는지 이번에 이제 충분히 이제 납득이 되는데요. 공수처를 만든 것은 문재인과 그 세력들이죠. 당시 민주당 세력이죠. 이걸 당시 이제 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죠. 그렇지만 세 분리 역부족으로 결국에는 공수처가 지금 탄생했는데 이 공수처가 이번에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감옥에 보내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지금 막가파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요 체포가 아니고 그야말로 납치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죠. 법원 쇼핑이라는 단어도 이게 너무 미화하는 단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미화하는. 자, 공수처가 법원을 골라가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기어코 대통령을 감옥에 가뒀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일파만파 상황입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 이전에 이 이슈가 거대 이슈로 이제 불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이 이슈를 붙들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싸움은요 이길 수 있는 그 안건을 갖고 싸워야 됩니다. 이기기 힘든 이슈를 갖고 싸우게 되면 결국에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뭐 직접적으로 1대1로 뭐 그냥 싸움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론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여론 논리를 앞세운 혹은 팩트 체크를 통한 여론전인데 여론이 어느 쪽으로 반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령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여론 지지율이 대통령이라든가 여권 쪽의 지지율이 5%뭐 플러스 저쪽은 5%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이긴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운명을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조직인지를 알려고 하면 이런 뉴스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변론은 딱 하루 만에 끝나버렸잖아요. 이 당시에 이 소위 이제 경찰 조서, 검찰 조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그거를 증거로 채택을 해버렸거든. 조서를. 수사 기록이죠. 어마어마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가면 100% 대통령은 탄핵이에요. 거기 조서 처음에 초기에 작성해놨던 그 조서는 사실 순수한 그런 의미의 조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오염된 것이고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 마구다지로 그냥 마구잡이로 그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거기 조서를 닦았다. 수사 기록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헌재가 그거 자체도 탈법한 행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너무도 비상식적으로 그거를 그냥 떡하니 채택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는 극구 반대를 했죠.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만
반박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표시했지만 뭐 다 그냥 무시하고 기어코 그것을 증거로 가져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어쨌거나 채택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걸 반대했던 소수 세력이 있었느냐? 그거 없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8대 0 나왔다 그래요. 그것도. 그런데 그것도 지금 무서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정선거 다루지 않는다. 기각 8대 0. 검찰, 경찰 그 수사 기록도 증거로 채택한다. 8대 0. 자, 이런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4대 4로 기각된다. 5대 3으로 기각된다. 자신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국민 여론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싸움을 갖고 그런 이슈를 갖고 계속해서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슈를 계속해서 확산시키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됩니다. 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때 말이죠. 이 한동훈 정의인 기각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이 당시 정청래가 주절거린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재판에서는 수사 기록물을 증거로 채택해 놓고 한덕수 총리의 수사 기록은 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느냐라고 큰 소리 쳤어요. 소위 이제 그쪽 이제 국회 측을 대표해서 재판부에다가 항의한 거죠. 따졌던 거죠. 그 내용이 이겁니다. 여기 실제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정청래가 그런 소리 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읽어봤는데요. 정청래가 상당히 격렬한 어조로 이걸 이제 비판합니다. 요거를 따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문영배가 당시 그 정청래의 그 항의에 대해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정청래 검찰 조사 내용, 조서 내용, 수사 기록 그 내용 윤석열 때는 인정해 주면서 왜 한덕수 때는 인정을 안 해주냐. 어떤 건 검찰 조사를 받고 어떤 건 안 받는 거 말이 안 된다. 이러자 문영배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이 빨리 준 것이고 한덕수 총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안 주고 있다. 이런 요지로 이야기를 해요. 이미 예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성을 따질 때 말이죠. 문영배를 비롯해서 저쪽 국회 측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 상당수는요. 계엄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계엄 자체가. 그 후에 일어나는 일보다도 계엄 자체가 위헌.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요. 교묘하게도 헌재와 짜고 쳤죠. 내란죄를 빼버렸잖아요. 내란은 다루지도 않아요. 아예. 그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엄 자체가 물론 헌법적 권한이죠. 대통령에게는.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게 위헌성을 갖고 있다. 이걸 지금 헌재가 지금 다투고 있는 거고요.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검찰이 안 주는데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요. 줄 때까지 계속 재판 지연할 수 없으니까 일단 이 한덕수 총리 이제 탄핵 재판에서는 그 검찰 경찰의 수사 기록을 보지 않겠다. 그건 없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 재판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죄가 명백하다. 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빨리 받았다. 이런 식입니다. 요게 이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내용을 읽어드리면 좀 구체하게 많을 것 같아가 제가 대충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검찰이 수사 기록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국회 측 정청래의 항의에 입증 책임은 국회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또 여기 있습니다. 국회 측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검찰이 수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을 언급하며 증거로 제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을 하자 김영두 재판관 이 사람이 사실은 저쪽으로 가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이런 말 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제출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제출을 기다리겠다라고 변론을 계속하는 건 무익해 보인다. 그것 때문에 기다릴 수 없다. 시간을 좀 끌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나가자 정청래가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국무위원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다 제출됐다. 대통령 사건에는 다 주면서 한 총리 사건에 주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다시 이제 떠들자 여기 이제 문영배가 기본적으로 탄핵 소추는 입증 책임을 국회에 지우고 탄핵 소추 의결 전
법사위에 회부에 조사할 권한을 줬다. 그걸 포기하고 심판정에 왔을 땐 불이익도 감수해야지 수사기관 선의에 기대겠다는 건 저로서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의무를 못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주장이 가능하지만 검찰이 수사 기록을 보낸 사람은 혐의가 뚜렷해 보냈고 이게 바로 그거죠. 검찰이 수사 기록을 보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말합니다. 혐의가 뚜렷해 보냈고 유죄로 본다라는 겁니다. 안 보낸 사람, 여기 이제 한 총리죠. 한덕수 총리. 안 보낸 사람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미약해 보낼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보인다. 이걸 벌써 이 소위 이제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군안대행 문영배가 그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김영도 재판관도요, 속전속결에 이 손을 들어준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이게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사람들은 윤석열은 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한 그 자체만 뭐 딴 이유 없습니다. 그거 자체만으로 그냥 위헌이다 이겁니다. 그냥 이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기각됐잖아요. 8대 0으로. 부정선거 때문에 사실상 이 국가적 시스템이 완전 붕괴된 상태다라고 보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가 이런 헌재를 믿고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영배, 조선은 가장 강력한 증거 또 이런 말을 했고요. 이게 결정적으로 대통령을 잡는 너무나 무서운 무기입니다. 저게. 조선은요 대통령을 완전히 내란 수괴로 만들어 놨어요. 경찰 조서도 그렇고 검찰 조서도 그렇고요. 권익위원장 곽종건 전 사령관 공익신고자 판단했다. 권익위도 넘어갔어요. 국가인권위원회 하나만 딱 남았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지키는. 그리고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복귀했기 때문에 방통위하고요. 국가인권위 정도가 대통령과 지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기관이고 나머지는 전부 반윤입니다. 제가 볼 때. 윤 대통령을 버렸어요. 전부 다. 곽종건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대요. 권익위도. 사실 권익위만큼은 그래도 국가인권위와 함께 대통령을 지키는 쪽에 서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여기도 지금 말 갈아타버린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십시오.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권익위원장 윤석열 발언 정언 곽종건 공익신고자로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충격적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대로 믿고 가기에는 무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비상한 조치와 수단이 필요하고요. 그 비상한 수단과 조치라는 게 무슨 폭력 행위를 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결국에는 여론전 말고는 달리 할 게 없습니다. 압도적인 여론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가 너무도 무섭더라고요. 지지율이 더 이상해졌어요. 민주당 쪽은 올라가고 이재명은 올라가고 다른 쪽은 내려옵니다. 국민의힘은 내려오고 대통령 탄핵 인용과 기각 여론조사도요 더 벌어졌어요. 사실은 위험합니다. 6대4 정도를 유지하긴 하는데 수치에 미세한 변화가 또 생기더라고. 이런 식으로 가면 헌재가 무리 없이 그냥 인용해도 뭐 크게 겁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비슷한데 다만 다른 것은 그때와 달리 여론 지지율만큼은 그때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도 낮았습니다. 탄핵 인용 해야 된다가 70% 80% 그렇게 나올 때고요. 그것 정도는 아니죠. 지금 그때와는 다르지만 아무튼 이런 헌재를 믿고 가기에는 너무도 위험 부담이 크다. 무조건 기각 4대4 뭐 5대3을 외치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 안에 저는 최소한 의인 3명은 있을 것이다라고 믿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더 공격적인 그리고 압도적인 민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대학을 중심으로 뭐 모든 대학이 지금 뛰어들고 있죠. 엄청난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대통령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학뿐 아닙니다. 2030 전체가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1절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2030들이 많이 가는 집회가 메인이 될 겁니다. 거기서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에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게 모든 큰 언론사들, 레거시 미디어, 대형 언론사에서 그걸 다룰 수 있게끔 그것을 갖고 현재 이 재판관들이 보고 겁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